안녕하십니까.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미국 채권 숏에 베팅을 한 빌 에크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에크만은 유명한 행동주의 투자자이죠. 행동주의 투자자는 가버넌스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서 기업의 가치도 올리고 어떤 본인의 그 기업 개선 목적 이런 것도 달성하는 그런 투자자를 행동주의 투자자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30년 미 국채에 대해서 숏을 쳤다 이겁니다. 숏 치는 건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베팅을 하는 건데요. 떨어진 만큼 이익을 봅니다. 이게 선물이죠. 이 사람 논리는 뭐냐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과도하고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약간 잃었다는 겁니다. 핵심은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본인은 30년 미국채의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다.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하락하거든요. 채권은 왜 그러냐면요. 새로운 채권이요. 더 높은 금리로 발행이 되면 그 전에 동종의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니 같은 채권인데 같은 만기고 당장 금리를 1% 더 준다고 하면 그 채권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수요가. 그게 과거의 채권 똥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역수예요. 이렇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수학적으로 해도 증명이 충분히 되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얼핏 이 사람이 이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지금 임금도 있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고요. 6월 CPI가 전년 대비 3% 증가했는데 7월에는 또 3.2%로 약간 기저효과가 약화되는 걸로 나왔잖아요. 좀 불안했는데 임금이 보니까 계속 오르고 있다. 7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던 유가도 80달러 위로 올라왔다. 미국의 물가지수에 유가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미국의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우리가 보통 미국 부채 비율 하면요. 대략 한 13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떨어졌습니다. 120% 정도로. 그래서 올해 6월 말 현재로 따지면 120%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20% 엄청나죠.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서 미국의 GDP를 감안했을 때 GDP 대비 미 정부의 부채 규모는 4조 원이 넘습니다. 4조 원. 어마어마하죠. 4만조라는 뜻이잖아요. 4만조. 이런 부채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빌 에크먼이 굉장히 포지션을 잘 잡았다. 예전에 영란은행을 공격해서 파운드화 급락을 이끌어냈던 조지 소로스의 그런 승전보를 빌 에크먼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외경상으로는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요. 좀 자세히 보시면 좀 경우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부채 비율이 한 120%로 해요.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를 이거 누군가가 미국 GDP 대비 120%를 들고 있다고 하는 건데 자 누가 들고 있냐 이겁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요. 미국은요 민간이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민간. 외국 금융기관도 좋고요. 심지어는 중국 정부도 민간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어디냐면요. 패드입니다. 패드. 놀랍게도 연준에서 미국 국채를 사줘요. 그래서 미국 국채의 가장 강력한 수요자 중에 한 명이 패드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미국 정부 기관입니다. 의외로 미 재무부에서 발행한 국채를 미국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발행한 채권을 아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패드에서 항상 발표를 합니다. 프레드라고 연준에 경제 데이터를 발표하는 데서 꾸준히 발표를 하거든요. 1분기 현재, 2분기 수치는 없기 때문에 1분기 현재 다 합쳐가지고 요거 1, 2, 3이라고 했을 때 요거까지 다 합쳐가지고 1 플러스 2 플러스 3까지 해서 부채 비율이 얼마냐면요. 118%라 이거예요. 여기서 자 미국 정부기관을 빼봐요. 요걸 뺀다 그러면 93.15%로 낮아집니다. 자 이제 패드까지 빼봅시다. 패드 71.62%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패드 빼고 미국 정부기관 빼고 순수하게 민간 외국 투자자라든가 외국 정부기관이라든가 요거 다 해서 하면 70%밖에 안 돼요. 물론 이것도 아까 4조 원이기 때문에 70% 해도 2억 7, 8천조 어마어마한 규모이지만 그래도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비율만 따지면요. 일본은 GDP 대비 그 정부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가 넘습니다. 그래서 71.62%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118%, 130% 한 거는 가장된 거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이제 패드에서 강력한 수요를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해마다 M2라는 화폐량은 증가해 왔는데 2020년에 팬데믹 사태 때 미국 정부에서 너무 많은 자원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때 연방준비위원회도 화폐량을 대폭 늘렸다고요.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지금 2개년 연속으로 해서 화폐량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1960년 이후로 화폐량이 2년 연속으로 줄어든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은 1개 연도를 줄인 것도 처음이지만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연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팔았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화폐를 회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준에서는 상당히 일정 부분을 미국 국채를 보유해 왔는데 그걸 줄임으로 인해서 곳간이 좀 채워졌다는 겁니다. 사실 미 정부가 요청을 해오면 얼마든지 다시 화폐를 발행해서 미 국채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빌 에크먼 또는 이에 앞서가지고 피치에서 신용 등급을 강등하는 거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으면 타이밍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올해 이제 연준도 긴축을 하고 있고 채무 비율이 130% 정점 찍고 내려오는 와중에 요걸 때리는 거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뒷북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아마 빌 에크먼이 생각하는 거는 유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하고요. 그다음 고임금하고 또 한 가지가 더 뭐냐면 중국 정부가 여력이 없어요. 중국 정부가 지금 자국 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미국 채를 못 사준단 말이에요. 미 재무부 장관이 제니 옐런이 얼마 전에 중국 간 것도 사실은 미국 채를 사달라고 이제 부탁하려고 간 건데 이런 걸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아, 사줄 사람이 없구나. 중국 정부가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숏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 거르려라 이런 심정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해 보인다. 오히려 제롬 파웰 미 FRB 의장을 좀 우습게 보고 베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준의 위력에 대해서 반대로 해서 이긴 사람이 없었거든요. 충분히 연준에서 될 것 같고 빌 에크먼의 숏 베팅은 좀 지켜봐야 된다. 당장 미국 정부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지는 것에 베팅하는 게 성공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